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퇴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새롭게 취임했지요.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곤 방사능 오염수가 담긴 병을 들며 마셔도 되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너무 잘 정화해서 안전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해 안전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일까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어떤 상황인지 3분 똑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째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은 녹아내린 해결류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냉각을 위해 퍼붓는 물과 스며드는 지하수는 녹아내린 해결류와 만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한번 걸러내어 저장 탱크에 보관하는데 그 양은 하루 평균 180톤, 1년에 약 7만 톤가량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현재 약 12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2030년에는 약 200만 톤의 오염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에 다른 핵종은 모두 제거해 문제될 것이 없고 삼중수소 역시 몇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의 마셔도 되나? 와 같은 발언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보여주기식 멘트죠. 그러나 문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72%에 기준치 이상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현재 상태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바다에 방류하기 전 알프스로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세슘, 스트론튬 90, 코발트 60, 안티몬 등등의 핵종을 제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2차 정화 작업 역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대로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동해 바닷물과 섞이면 생태계와 환경에 끼칠 악영향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우주홀연구소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해저 토양에 더 많이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도 있고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도 있어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후쿠시마 인근의 도쿄전력이 마련한 재염토 보관 장소 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3분 똑딱이었습니다.